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해서 특히 전기차 관련된 그 중에서도 중국 전기차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내셔야 된다.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팩트체크를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크로스체크를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넉놓고 봤다가는 내가 생각하는 거와 이게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나? 내가 뭘 모르나? 요즘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데 중국이 예전에 중국이 아니라서 이게 뭐 난리가 났나? 뭐 이렇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착각을 하게 만드는 기사들이 많아요. 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중국의 BYD가 토요타를 잡아냈대요. 토요타를 제쳤다. 토요타가 BYD에 잡혔다는 겁니다. 이게 또 뭐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기사 내용을 봤더니 작년 2024년 일본의 전기차 시장에서 BYD가 토요타를 잡아냈대요. 토요타가 그 우습게 보던, 그리고 또 중국에 기술 전수해주고 또 중국 시장에서 탄탄하게 그동안 안방처럼 판매가 돼왔던 그런 국가에서 이제 신생 업체인 BYD가 나타나서 드디어 교사의 역할을 했었던, 기술 선생의 역할을 했었던 폭스바겐 다음으로 중국에 영향을 많이 미친 토요타를 잡아냈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 하고 아마 깜짝 놀라서 기사를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일본은 한 해에 완성차가 한 450만 대 정도 팔립니다. 460만 대, 450만 대 고생이 팔렸다가 작년에는 좀 많이 감소를 해서 44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직 집계가 나온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꽤 완성차가 많이 팔리는 시장입니다. 큰 시장이죠. 이 가운데서 전기차가 약 5만 9천 대 약간 넘게 판매가 된 겁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440만 대에 한 1.5%도 안 되네요.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죠. 지진을 비롯한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니까 전기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닛산 리프가 2010년도에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나온 나머지 이 리프를 초창기에 구입을 하고서 재산적인 손실을 본 소비자들이 많아요. 겨울철에 반토막 이상으로 배터리가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고, 그래서 히트파이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것도 닛산이에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 급조를 해서 전기차를 2010년에 테슬라 모델 S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내야 된다 해서 대량 양산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말도 못하게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 뇌리에는 전기차는 절대 사서는 안 돼. 사면 손에 막심한 그런 정말 몹쓸 자동차로 낙인이 찍혀버렸죠.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 전기차 발표할 때마다 일본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사실 아이폰을 최초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도입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대표가 이 스티브 잡스와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일본의 아이폰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그런 선도적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IT 강국이자 전자업계에서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를 주름 잡은,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 IT 강국이잖아요. 전기전자 제어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리튬이온 기술이 최초로 개발된 국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휘팅홈 교수님, 구디노프 교수님에 의해서 리튬이온 전지의 기본적인 개념이 확립이 됐습니다만, 전극을 리튬 메탈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화재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문제였는데, 이걸 아키라 박사님이 1985년도에 특허를 내시면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파이트 층의 층층이 전자결합을 하게 되면 덴드라이트가 발생하더라도 폭발 위험성이 크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 결국 91년도에 소니가 이걸 대중화를 시켰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로 각광을 받게 돼서 전기차까지 연결이 됐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또 사랑하는 대표적인 그런 나라가 일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일본 국민은 또 경제력도 있으니까
많이 사줄 거다 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2008년 로드스터 출시할 때도 일본 록본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모델 S도 아주 일본 런칭에 공을 들였는데 관심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왜냐면 전기차 관련해서는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닛산 리프가 워낙 똥볼을 쳐놔가지고 야 그거 살 거 못 돼. 아예 선입견이 바뀌어버렸고 일본 사람들은 또 선입견이 한번 바뀌면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일본과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진국들 가운데서 일본처럼 점유율이 2%는커녕 1.5%도 이게 넘질 못하고 그것도 막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처음에 관심을 끄는 듯 하다가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이 막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을 하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BYD가 2223대를 팔아서 2000대 약간 넘은 2030대인가요? 이걸 팔았던 도요타를 이겼다. 뭐 이런 기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BYD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면서 목표를 세운 게 3만 대입니다. 3만 대인데 2000대를 약간 2223대를 팔았다 그러면 몇 퍼센트 달성입니까? 그러면 8%도 안 되잖아요. 7.5% 목표 달성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BYD에서 기사를 내는 게 이제 문제고 이걸 잘 걸러내야죠, 언론사에서. 그래서 BYD가 일본 시장에 3만 대를 목표로 해서 진출을 했는데 일본의 특수한 그런 전기차 관련해서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상 목표량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7.5% 달성을 했고 뭐 그게 일본에서는 무리도 아닌 게 가장 자동차 많이 파는 토요타마저도 2030대 정도밖에 못 팔았고 전기차의 선두주자가 일본에서는 닛산인데 닛산이 3만 대를 약간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전기차가 안 팔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배경 설명은 전혀 안 하고 그냥 BYD가 토요타를 잡았다. 토요타는 아시다시피 전기차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투자도 안 하고 토요타 아키하오 회장이 하도 너희들 왜 전기차 안 만드냐, 미래를 왜 준비 안 하냐, 언제까지 하이브리드가 갈 것 같냐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목업으로 쭉 만들어가지고 17대 쭉 늘어놓고 쇼까지 막 하고 앞으로 80조 넘게 쓸 겁니다. 막 큰 소리 쳐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와 진짜 기업의 핵심이 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모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토요타는 중국 기업하고 대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BYD하고 2022년도에 합작사 설립을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BYD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기술을 좀 배지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모디파이해서 그래서 당분간은 자체적인 기술이 확보될 때까지 그걸로 좀 3, 4년 정도 쭉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하이브리드 여기에 좀 몰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가 아이오닉이 뭐 그렇게 좋다는데 일본에서 성과가 뭐 얼마 안 되던데 라고 하는 거에도 큰 의미를 둘 게 없는 게 일본은 아예 전기차가 안 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수입차라고 해도 어중간한 브랜드가 통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차고지 증명제에서부터 검사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고 그리고 고배기량이라든지 비싼 그런 고가의 차량을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국의 경차라든지 소형차 혹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수입차를 구입할 경우 기타 부대 비용이 어차피 수입차로 많이 나가는데 누구나 알 법한 벤츠, BMW, 포르쉐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도 수입 브랜드, BYD도 수입 브랜드인데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런 수입 브랜드 구입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이왕 돈 쓰는 거 수입 브랜드를 타려면 누구나 아는 브랜드를 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일본 얼마나 차만 잘 만드냐 국산품 이용하면 됐지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가 들어가서 판매를 해서 성공을 거둔다라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아주 독특한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차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BYD가 뭐 현대보다는 잘했네. 그러네요. 현대보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좀 더 많이 팔았으니까 차라리 그냥 현대를 잡았다 일본에서 뭐 그냥 그렇게 내시던가 토요타를 잡았다 뭐 토요타를 능가했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큰일 낸 것처럼 생각하는데 목표량의 7.5% 정도밖에는 달성을 못했다. 이걸 뭐라고 봐야 됩니까? 완전 실패를
그 사례로 이제 봐야 되고, 올해 시장은 어떻게 이걸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떤 정책으로 일본 시장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목표를 했었던 그 3만 대 도달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궁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기사를 내고 토요타를 잡은 것처럼 하니, 거기에 팩트체크 안 하시는 분들은 또 휩쓸릴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 드디어 1월 16일에 진출을 합니다. 1월 16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저희도 초대장이 와요. BYD가 저희 쪽에 초대장 안 보내는 걸로 아시는데 옵니다. 뭐 중국 관련해서 뭐 발표하는데 뭐 또 제품 리뷰, 자동차 리뷰, 유가 리뷰 뭐 이런 것도 다 제안이 옵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16일날 공교롭게도 현대가 GV70 일렉트리파이드 이걸 최초로 공개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느냐? 뭐 당연히 현대 국내 기업의 GV70 일렉트리파이드, 저희는 거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갈 거예요. BYD에 뭐 새로운 게 뭐 있어요? 국내 신모델 출시를 해서 신모델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아토3, 돌핀, 셀 이거 다 나온 지 이제 최소 1년에서 2년 넘어가는,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모델이에요. 그건 페이스리프트를 앞둔 모델인데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을 굳이 국내 진출한다 그래서 막 가서 화제성 있게 볼만한 사안도 사실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자꾸 국내 진출 초읽기 하는데 BYD가 국내 진출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초읽기입니까? 무슨 뭐 전 세계 거대 IT 공룡기업 누구나 전 세계적으로 애플에서 차세대 AP 프로세서가 적용되어 있는 신모델 뭐 이게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거라 그러면 뭐 초읽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아니 이미 뭐 나온 지 몇 년 된 그런 제품들 이제 와서 뒤늦게 국내 시장 진출을 하는데 이걸 초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기잖아요. 이게 무슨 화제성이 있어요? 그냥 들어오면 자동차 시승하고 뭐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경험해 와서 뭐 추천하면 추천, 아니면 아니고 이러면 되는 걸 갖다가 마치 대단한 기업이 막 진출을 해가지고 모두가 기다려서 야 BYD 그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들어오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하면 이게 맞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예. 그래서 중국 관련된 소식은 뭐든지 과장돼 있고 뭐든지 본질보다 더 크게 부풀려져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그 공갈빵에서 바람을 좀 빼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어쨌든 저희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겹쳐 있어서 BYD 출시 현장에는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피니티 이코티가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인수를 하면서 37% 정도 되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BYD 전기차의 판매량은 집계가 될 때 이 어피니티 이코티를 통해 렌터카로 공급되는 양이 꽤 될 거예요. 그래서 일본보다 더 많은 판매량이 집계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는 BYD 인기가 대단한데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렌터카로 그게 공급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렌터카로 며칠 빌려보는 거는 부담 없을 테고, 그리고 또 중국차가 처음에 거부감이 많으니까 거의 뭐 무료 렌탈 경험을 뭐 제공합니다. 아니면 초저가 렌트 뭐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프로모션들을 이용하셔서 짧게 경험을 해보신다 그러면 중국차가 대충 이 정도 수준이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도 주말 좀 재충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흥미로운 그런 소식들이 많습니다. 팰리세이드도 화요일 날 공개가 된다 그러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GV70 일렉트리파이드, 그리고 그 대단한 BYD가 같은 날 네, 드디어 국내 런칭을 선언한다고 하니까 이런 소식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잘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